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양쪽에 뽕을 달고 왔습니다. 네, 적어도 이번 한 주만큼은 아카데미 수상식의 사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님 덕분에 우리 모두 국뽕을 가득 차고 있어도 될 듯 합니다. 모두 축제 분위기죠. 저 역시나 영화학도 출신으로서 학창시절에 굉장히 우러러봤던 감독님의 기쁜 소식에 함께 덩달아 행복했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커뮤니케이션 팁은요, 봉준호 감독님의 수상소감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의 수상소감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비평가협회 시상식에서 또 각본상을 수상하셨었죠. 네, 이렇게 두 소감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두 번의 수상소감에서 본 감동을 주는 말하기의 법칙입니다. 개인적으로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이 특히 좋았던 점은요, 큰 시상식이라고 해서 지나친 겸손이 없었고 유머러스하면서 당당하게 평소에 품고 있던 생각들을 나눴다는 거였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하게 느끼셨겠죠.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 속 감동을 주는 말하기의 법칙 3단계입니다. 첫 번째, 상황에 맞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 네, 봉준호 감독은 이게 수상소감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줬던 그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명언과 자신의 평소 습관 같은 이야기들로 말문을 열었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네, 이렇게 말문을 틉니다. 헐리우드 비평가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했을 때는요, 각본을 쓸 때 집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게 아닌 카페에서 쓰는 게 습관이 됐다. 영화 개봉쯤 다시 그 카페를 찾으니 없어진 곳이 많았다. 네, 이렇게 각본을 썼던 장소에 대한 이야기로 말을 시작합니다. 호감을 주는 말의 시작에는 뇌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나의 이야기를 꺼내면 관중들은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죠. 네, 두 번째 법칙입니다. 이야기 속에 나가 아닌 우리가 있다. 자, 여기서 그의 진가가 드러나요.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점인데요. 아카데미 그리고 헐리우드 비평가협회 이 두 수상소감에서의 공통점입니다. 봉준호 감독은요, 그 영광을 특별히 다른 이에게 돌립니다. 그 포인트가 좀 특별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앞서서 1단계에서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명언을 꺼냈었죠. 이 가슴 속 명언. 그 명언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그리고 그와 같이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명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분 덕분에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그 공을 돌립니다. 그리고 기립박수가 나오죠. 또 이렇게 자신이 상을 받기 전에 항상 자신의 영화를 지지해주고 좋아해줬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에게도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신을 알아봐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함으로써 역시 같은 후보에도 올랐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에게도 스포트라이트를 돌리죠. 이 봉준호 감독의 영광을 같이 자리했던 또 다른 후보였던 감독들에게 돌리면서 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한 덕후의 스웩. 많은 영화인들에게 마틴 스코세지는 존경받는 감독이죠. 감독들의 감독이죠. 그와 같은 후보에 오르고 수상까지 한 봉준호 감독인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까지 했어요. 이 얼마나 넉넉한 위너의 품격입니까? 이만한 스웩을 아직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최고. 또 봉준호 감독은 쿠엔틴 타란티노의 덕후로도 유명하죠. 공식 석상에서, 그것도 본인이 상을 받는 자리에서 사랑한다는 말로 그의 덕심을 표현했습니다. 샨틴, I love you. 이 얼마나 성공한 덕후입니까? 진짜 멋집니다. 그의 스피치가 빛났던 두 번째 포인트, 아카데미 시상식이 모두의 축제가 됐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자신이 빛나야 될 자리에 남을 조명함으로써 더 높은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인 시상식에서 공동후보에 오른 다른 감독들을 호명하고 존경의 표시까지 했죠. 그리고 마틴 스코세지 감독에게 공을 돌리면서 모두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 소감으로 인해서 경쟁 구도는 사라지고 국경을 넘는 이 예술인들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면으로 인해서 봉준호 감독은 그의 수상소감을 본 우리들, 이 관중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가 아닌 남을 빛나게 하는 수상소감. 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만큼 거장의 여유와 이 넉넉한 마음이 빛나는 수상소감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헐리우드 비평가협회 수상소감에서는 어떤 사람들한테 공을 돌렸을까요? 네, 앞서 카페에서 글을 쓰는 게 습관이 됐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가 조용한 곳만 찾아갔고 장사가 안 되는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은 그 카페의 주인들에게 공을 돌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 사람을 대하는 그의 마인드를 볼 수 있었던 대목이죠. 이 작업을 하는 카페라는 공간을 넘어서 그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그의 따뜻한 관심이 빛났던 소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도 현실에 대한 비판, 인간에 대한 따스한 시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거겠죠. 이렇게 감동을 주는 말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있습니다. 나만 주목을 받는 게 아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공을 넘길 수 있는 배려와 여유, 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호감을 넘어서 존경과 감동까지 줄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머.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나 수상소감에는 늘 유머가 녹아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수상소감 역시 이 끝까지 툭툭 던지는 캐주얼한 유머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봉준호 감독은 같이 후보에 오른 또 다른 감독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이분들도 너무나 존경하는 멋진 감독님들인데 이 트로피를 오스카가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5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영화인이라면 알고 있을 법한 고전 영화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을 인용한 유머였죠. 이 영화 제목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같은 후보들을 격려하고 높이 세우죠. 유머의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 듣는 사람이 공감을 해야 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그걸 정말 잘한 거죠. 그리고 솔직함이 묻은 엔딩 멘트로 웃음과 함께 축제 분위기로 소감은 끝이 납니다.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네, 이렇게 감동을 주는, 호감을 주는 말에는 유머가 녹아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 겸 탁월한 웅변술로 유명했던 키케로, 그가 쓴 연설가에 대하여에는 유머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특히 답변을 하는 사람이 내놓는 한 단어에 담긴 예리함에 감탄한다. 웃음은 연설가를 세련되고 교육을 잘 받았고 기지가 넘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이 수상소감이야말로 키케로가 그렇게 강조했던 이 유머의 모든 효과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줬던 아주 생생한 예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으로 본 감동을 주는 말하기 법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히렌추였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실 거죠?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